수목이 건조 피해를 입었을 때 수분 손실을 줄이기 위해 잎의 기공을 폐쇄하도록 유도하는 식물 호르몬은 무엇인가요? 토양의 수분이 감소하여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수분이 거의 남지 않게 되었을 때 시든 식물에 물을 주어도 다시 회복되지 못하는 한계 시점의 토양 수분 상태를 무엇이라 하나요? 토양이 과습하여 산소가 부족해질 때 뿌리에서 생성되어 잎의 상편 생장을 유발하는 가스는 무엇인가요? 배수가 불량하여 토양이 과습할 때 병원균의 유주포자에 의해 뿌리가 썩는 병해의 명칭은 무엇인가요? 나무에게 물은 생명의 근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때로는 이게 가장 치명적인 적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물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두고 벌어지는 정말 극단적인 두 상황, 그러니까 가뭄과 침수 피해에 대해 아주 깊숙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목마름과 익사,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나무에 보이지 않는 결투.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입니다. 먼저 물과 나무의 그 묘한 관계부터 시작해서요, 목마름과 익사라는 두 비극의 과학적 메커니즘을 샅샅이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마치 명탐정처럼 나무가 보내는 SOS 신호를 분석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아우르는 균형의 미학으로 멋지게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미묘한 관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아마 여기 계신 전문가분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실 텐데요. 식물 관리의 모든 것은 결국 균형, 이 한 단어로 귀결됩니다. 그리고 그 균형의 가장 정점에 있는 게 바로 생명의 근원이자 동시에 파괴자가 될 수 있는 물. 아주 근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나무에게 물, 과연 많을수록 좋을까요? 하하하,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아니오라고 바로 답하시겠죠? 하지만 이 단순한 질문 속에 오늘 우리가 다룰 모든 문제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과유불급, 이 네 글자가 나무에게는 그야말로 생사를 가르는 진리가 되는 셈입니다. 자, 첫 번째 결투 상대입니다. 바로 건조. 나무가 물을 갈망하면서 서서히 아주 고통스럽게 쓰러져가는 과정. 그 과학적 비극의 막을 지금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이 건조 피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이 개념부터 확실하게 잡고 가야 합니다. 바로 영구 위조점. 이게 그냥 흙이 말랐다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토양이 너무나 건조해져서 마치 바짝 마른 스폰지처럼 나무 뿌리 속에 남아있는 마지막 한 방울의 물까지 역으로 빼앗아가는, 그야말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생사의 갈림길이죠. 그리고 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수치로 표현한 게 바로 이겁니다. pF 4.2. 다들 아시다시피 pF는 수분 포텐셜을 나타내는 값인데, 4.2라는 건요, 뿌리가 물을 빨아들이는 힘보다 흙이 물을 꽉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힘이 압도적으로 강해지는 임계점이에요. 나무 입장에서는 사실상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현장에서 이 숫자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될 레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극은 도대체 왜 시작될까요? 원인은 꽤 복합적입니다. 첫째, 가장 기본적으로 수급 불균형이죠. 뿌리가 공급하는 물보다 잎이 증산작용으로 내뿜는 물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적자 상태인 거죠. 둘째, 앞서 말씀드린 그 레드라인, 토양 수분 자체가 pF 4.2 이하로 뚝 떨어져서 물리적으로 물 흡수가 아예 불가능해지는 상황. 셋째는 나무 자체의 취약성입니다. 뿌리가 얕게 뻗는 천근성 수종이나 흙이 얕은 곳, 또 이식한 지 얼마 안 돼서 뿌리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나무들은 가뭄에 훨씬 더 맥을 못 추죠. 그리고 마지막, 환경적 요인입니다. 특히 오후에 강렬한 햇빛을 직접 받아서 뜨겁게 달궈지는 남서양 수간이나 바람이 쉴 새 없이 불어서 수분을 계속 앗아가는 곳, 이런 곳은 나무에게는 그야말로 사막과 같은 환경이 되는 겁니다. 이게 또 재미있는 게 나무들이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고통을 호소한다는 겁니다. 화렵수는 비교적 솔직해요. 잎을 축 늘어뜨리고 가장자리부터 타들어가면서 나 목마르다 하고 외치죠. 근데 침엽수는 좀 과묵합니다. 특히 상록수들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다가 정말 한계에 도달해서야 비로소 죽어가는 신호를 보내요. 이게 꼭 겨울철 칼바람에 수분을 빼앗겨 말라 죽는 동계건조 현상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침엽수의 침묵은 우리가 더욱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자, 이제 결투의 반대편 코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물이 너무 많아서 벌어지는 공포, 바로 익사입니다. 이건 풍요로움이 아니라 질식의 현장이라고 봐야죠. 자, 땅속에서는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첫째, 흙알갱이 사이의 모든 숨구멍, 이 공극이 물로 꽉 막혀버립니다. 포화 상태가 되는 거죠. 둘째, 산소 공급이 차단되니까 농도가 10% 이하로 급격히 떨어지고 뿌리는 말 그대로 숨을 쉴 수 없게 됩니다. 셋째, 호흡이 멈춘 뿌리는 생명활동을 중단하고 서서히 썩기 시작하죠. 그리고 마지막, 설상가상으로 혐기성 미생물들이 활동을 시작하면서 땅속을 온갖 독성 물질로 채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바로 그 지독한 달걀 썩는 냄새를 풍기는 황화수소나 메탄 같은 치명적인 독성 가스들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부산물이 아니에요. 뿌리세포를 직접 공격해서 괴사시키고 피해를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확산시키는 아주 악질적인 주범들입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따로 있습니다. 나무 스스로가 만들어낸 비상신호가 울려 독이 되어버리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 저는 이걸 에틸렌 가스의 배신이라고 부르고 싶네요. 자, 이 메커니즘을 한번 보시죠. 정말 기가 막힙니다. 뿌리는 산소가 부족해지니까 살려달라는 비상신호로 에틸렌 가스를 막 생성합니다. 정상적인 토양이라면 이 가스는 밖으로 잘 배출되어야 해요.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물에 완벽히 갇혀버렸죠. 갈 곳을 잃은 에틸렌은 뿌리 주변에 독성 농도로 축적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독가스가 심지어 물관을 타고 잎까지 스멀스멀 올라갑니다. 그 결과가 바로 저 기이한 상편생장 현상, 잎자루가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지면서 아래로 축 처지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 모든 스트레스는 나무의 면역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려서 기회주의적인 파이토포토라 역병균이 뿌리를 썩게 만드는 완벽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그야말로 최악의 연쇄 비극인 셈이죠. 건조와 침수, 원인은 정반대인데 나무가 보내는 SOS 신호는 놀라울 정도로 비슷해서 우리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자, 이제 이 둘을 명확히 구분하는 진검승부를 한번 시작해보죠. 한번 보십시오. 잎이 노래지고 축 시들고 가지 끝이 마릅니다. 이게 물이 없어서 시드는 걸까요? 아니면 물이 너무 많아서 뿌리가 질식해가지고 물을 못 올리니까 시드는 걸까요? 겉으로 보이는 현상은 거의 똑같지만 그 원인은 180도 다릅니다. 여기서 오진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 오진을 피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겉모습에 속지 않는 겁니다. 첫째, 나무의 이력, 즉 언제 심었고 그동안 관리는 어땠는지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둘째, 단순히 흙이 축축한가 아닌가만 볼 게 아니라 수분 함량과 함께 뿌리가 실제로 물을 흡수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분 포텐셜을 함께 봐야 합니다. 셋째, 배수성을 좌우하는 토성을 파악해야죠. 물이 잘 빠지는 사질토인지 물이 고이는 점질토인지에 따라 진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의심스럽다면 주저 말고 뿌리 주변을 조심스럽게 파보십시오. 썩어서 물컹거리는지 바싹 말라 부서지는지 뿌리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 정확한 진단이 내려졌다면 이제는 그에 맞는 처방을 내릴 차례입니다. 여기서의 실수는 나무를 살리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확인사살하는 꼴이 될 수 있으니까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처방은 진단만큼이나 극명하게 갈립니다.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접근법이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건조한 땅에는 물을 머금는 유기물을 더해주고 침수된 땅에는 물을 빼내는 배수관을 설치해야 하죠. 목마른 나무에게는 천천히 깊게 물을 줘야 하지만 익사 직전의 나무에게 물을 더 붓는 건 그야말로 독약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장기적인 해법도 마찬가지죠. 가뭄이 잦은 곳엔 사막의 전사처럼 뿌리 깊은 내건성 수종을, 반대로 습한 곳엔 물을 잘 견디는 내습성 수종을 선택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처방이 완전히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죠. 자, 길고 치열했던 물과의 결투가 이제 막을 내립니다. 목마름과 익사, 이 양극단을 오가면서 우리가 발견한 궁극적인 진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결론은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나무가 그토록 갈망했던 것은
단순히 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과 숨쉴 공기, 다시 말해 산소의 완벽한 조화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물을 주는 것에만 집중하지만 뿌리가 숨쉴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물도 생명수가 아닌 독이 될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남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극심한 가뭄과 홍수가 이제 일상이 되어가는 지금, 이 아슬아슬한 생명의 균형을 우리 전문가들은 과연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건 더 이상 일부의 고민이 아닐 겁니다.